이번 시간에는 단체 교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교섭 왜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죠. 단체 협약은 뭐다? 곧 법이다. 그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보다 더 강도 높은 법이다. 법입니다. 법. 노동조합은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한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협약은 법이다. 법.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 교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혹자들은 그런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죠. 교섭을 한 달 하는데, 아니 한 3개월 하는데 현장에서 막 뺑뺑이 돌다 보니 힘들어. 나 교섭위원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일 안 할 수 있잖아. 교섭위원 일 안 합니다. 안 하죠. 계속 교섭을 위한 회의를 해야 되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꼭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더라고. 근데 대부분의 노동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피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섭 막연하게 교섭하는 거 아니에요. 전임자들 그냥 쉬고 싶어서 견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그 노조가 어영노조인 경우는 사실 그래. 어영노조인 경우 이 땅에서 있어도 안 되죠. 어영노조인 경우에는 조합 전임자 하면 아씨 2년 동안 우리 임기 내에는 그냥 어영부영 사무실에서 그냥 놀잖아. 근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난 참 간부들 보면은 노동조합을 간부들 뿐만이 아니라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많이. 뭐 여기서 가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참 존경스럽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이 고민하는 것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들이길래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 홈페이지를 기존의 노동조합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노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심을 좀 두고 싶은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제 말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형식적이고 너무 추상적이고, 예를 들어서 실 내용은 없거든. 그래서 근데 이 교섭은 너무나 중요하다. 100번 강조해도 좋다. 100번 강조해도 강조가 세지 않습니다. 교섭. 그 사업장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겁니다. 이 법이.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단협안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옆에 모 사업장 노동조합 역사가 10년, 8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됐어. 잘 돼 있어. 그거 갖다 뺏기자. 안 됩니다. 단협안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장에 맞는, 그 사업장에 맞는 안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조력도 필요할 수 있겠고, 뭐 상부 단체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겠고,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하십시오. 현장 사안을. 그래서 우리 현장의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 현장 노동자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근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찾으십시오. 그래서 단협안을 준비를 하시고, 이 안이 준비되면 미리 모의 교섭도 한번 해보십시오. 막연하게 가가지고 뒤통수 맞지 말고, 교섭안을 준비한 모의 교섭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장했을 때 사업적으로 대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치고받을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쓸데없이 톤을 높이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겁니다. 교섭은. 그래서 교섭일 임할 때는 가장 먼저 회사에
그냥 무작정 뭐 교섭이 해야 된단다 이게 아니고 사업주에게도 시간적 여유와 준비해야 될 시기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상견례 정도로 시작을 하십시오. 상견례를 하되 뭐 뭐월 뭐일 어느 장소에서 우리 상견례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노사가 한번 잘해보자. 회사도 한번 어떻게 해야 잘 되는 방향이고 또 노동자들의 권익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으니 이런 걸 좀 찾아보자. 적정한 수준에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같은 식구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딱 상견례를 요청하고 내가 딱 가서 인사하고 또 가서 또 주스 한 잔씩 또 마시면서 안을 제출을 하십시오. 교섭 안을 제출하고 그래서 일단 사업주도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안 제출해놓고 해라 받아들여라. 우리 이렇다. 그냥 핏대만 세우지 말고 좀 냉정하고 참 그 잘해보겠다는 의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교섭을 준비를 하시고요. 사안에 따라서 교섭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임의 경우에는 뭐 상급단체나 이 법에 정하는 어떤 그 권한이 있는 제3자에게 또 어떤 다른 제3자에게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위임해서 그 교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제 그 위임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면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위임을 해서 그 교섭을 진행합니다. 위임하는 게 어떤 경우 많죠? 상급단체에다 위임하는 경우, 그리고 뭐 어떤 산업별 노조의 경우에 어떤 본조에서 진행을 하고, 또 어떤 일반 어떤 노동단체에 위임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임 방식이 있겠습니다.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뭐 어떤 공동교섭도 가능하겠고, 그리고 뭐 대각선 교섭도 가능하겠고, 어떤 형식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임은 뭐 너무 구애받지 말아라. 하지만 이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에서 참 해결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럴 때 사업주도 역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주 단체에 위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단 교섭,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위임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 노조 같은 경우에는 번조가 있죠. 뭐 안양 지역 금속 노조가 있다. 지역별 노조죠. 지역별 노조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노조는 기업별 노조만 만든 게 아니고 산업별로도 다 만들 수 있고요. 규약에 정하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 그 뭐 민주노총 산하에 뭐 평동노조가 있고, 평동노조 산하에 뭐 그 외국인 노동조합이 있죠. 이주 노동자 지부, 이주 노동자 지부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다 있고요. 하지만 그 교섭권은 그 본조에 있겠죠. 하지만 그 교섭권이 분해 또는 지부에 있기 위해서는 이 지부가 설립신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설립신고가 되어 있어야 지부나 분해가 체결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조만 설립신고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는 쟁의를 하기 위해서는,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이 결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전체 조합원이 쟁의 행위를 결의하고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섭권에 있어서는 지부도 있지만 체결권은 본조에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것이 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교원노조. 교원노조는 아직 노동상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죠.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원노조는. 그리고 교원노조는 따로따로 요구하지 않고 공동으로 두 개의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